나이가 들수록 정리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물건이든 사람이든 추억이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정리하지 않고 모아두면 의미 있던 물건도 짐이 되고 쓰레기가 되는 법입니다. 오늘은 그 어려운 정리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정리를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리정돈을 못해서가 아니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쉽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결혼해서 집을 떠나는데 물건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물건들은 자신들이 피땀 흘린 돈으로 산 것이기도 하고 자녀들의 추억도 배어 있기 때문에 참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70대 후반에서 80대의 시니어 분들은 전쟁도 겪으셨고 전쟁 이후에 태어나신 60대는 베이비 부머 세대이실 겁니다. 굉장히 치열하게 살았고 근검절약, 희생, 봉사의 아이콘이시죠. 본인들은 아껴 쓰면서 자녀들에게는 많은 것을 해주셨습니다. 월급 타서 살림도 장만하고 공부만이 성공하는 길이라 여기시고 자식들을 고등교육 이상 필요한 교육은 다 시키려 노력하셨습니다. 고가의 컴퓨터와 피아노 등 필요하다고 하는 건 아낌없이 다 사주셨지요. 그런데 자녀들이 결혼할 때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가져가다 보니 본가에 짐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집에서 부모님들이 짐과 함께 사시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사시다 세월이 흐르고 결국에는 몸이 아파오니 정리를 해야 하는데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전쟁 이후 태어난 베이비 부머 세대는 먹고 사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가지고 싶은 것을 충분히 못 채운 상태로 자랐습니다. 그 베이비 부머들이 결혼할 당시에 13, 15평의 아파트가 생겼고 자녀들이 중고등학생이 됐을 때는 24, 28, 32평 아파트로 옮겨갔습니다. 집이 넓어지다 보니 장롱, 냉장고, TV 등을 사들인 것. 거기에 홈쇼핑, 대형마트의 확대로 크고 작은 물건들을 더욱 사들이게 되었을 겁니다. 지금의 시니어 세대는 자신이 못 채웠던 무력을 자녀들에게 채우고 물건을 사들이는 것으로 충족했습니다. 소중히 마련하고 장만한 물건을 못 버리는 것입니다. 요즘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너무 풍요롭지만 시니어 분들이 성장하실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정리를 못한다고 해서 쓰레기집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자칫 짐 속에서 힘든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주위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혼자 사는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10여 년 동안 한 번도 정리를 안 했고 아들, 딸과의 사이도 멀어진 상태였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청소업체에 의뢰하여 동의를 한 후 대청소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할머니는 자기한테 소중한 물건들이 사라졌다며 한바탕 소란을 피웠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버려야 할 것들인데 할머니는 그것들을 다 품고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물건을 버린다는 것을 못 견디고 상실감을 크게 느낀 것이라며 어르신들에게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렵게만 느껴지는 정리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버리기 전에 물건이 더 이상 집 안으로 안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물건을 사기 전에 꼭 필요한지, 집에 대체할 물건이 있는지 고려해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하기 때문에 식재료 등 먹는 음식에 있어서는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구입해도 됩니다. 대신 구매하기 전에 냉장고를 한번 확인하고 냉장고 깊숙한 곳에 사려는 물건이 있는지 유통기한이 가까운 물건은 확인하여 만약 유통기간이 가깝다면 그 식품을 먼저 소비하고 유통기한이 한참 지났거나 언제부터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식품과 상하기 시작한 야채 등은 건강을 위하여 과감히 버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든 물건을 버리는 것에는 과감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건을 사들여도 아끼다가 똥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건은 쓰려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보관만 하려고 생겨난 물건은 드뭅니다. 그런데 왜 쓰지 않고 아끼십니까? 몇 년을 아껴서 쓰지 않는 수건이나 냄비 등이 집안 깊숙한 곳에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가의 비싼 물건이 아닌데도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아까운 존재는 시간과 사랑뿐입니다. 물건을 정리하기로 마음 먹으시고 집안의 물건 한참 동안 바라보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역할이 끝난 물건, 방치된 물건, 설레지 않는 물건을 찾아보세요. 60세 전부터는 전반적인 정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70대에도 늦지 않았습니다. 비움 마이너스 나눔 마이너스 채움이라는 3단계 정리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건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해당됩니다. 사람과 물건, 식재료도 예외는 아닙니다. 비우고 나누는 정리를 한 뒤 부족한 것들은 다시 채우는 과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내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 또한 가져보세요. 하루에 하나씩 물건 버리기를 해보는 거예요. 휴대폰의 전화번호부도 기억, 니은, 디귿 순서로 하루에 한 명씩 정리해 보세요. 우리는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10%의 물건만 쓰고 80%는 안 쓰는 물건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안 쓰는 것들을 버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눠준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버리기 전에 사진을 찍어두세요. 내일은 뭘 버릴까 기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평생 계속해서 하라는 건 아니에요. 매일 계속 버리면 상실감이 생기니까 어느 정도 충족되면 좀 쉬세요. 사람들이 비우면 행복하다고 합니다. 비워야 다른 것들로 채워져요. 비운다, 버린다를 나눠준다로 생각하시고 채운다는 제대로 된 좋은 것들로 채운다고 생각하세요. 홀로 살다 90세에 세상을 떠난 분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분은 근검절약했고 물건을 아껴뒀지만 세상을 떠난 뒤 그것들은 다 쓰레기가 됐고 자식들에게 짐만 됐다고 합니다. 살아있을 때 정리가 중요합니다. 금쪽 같은 자식들에게 그렇게 우려하는 짐 같은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그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사남매 자식들이 조를 짜서 집 청소를 했는데 3개월 이상 걸렸다고 합니다. 정리를 해보니 옷, 스카프, 장갑 등 안 입은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딸들이 좋다고 가져갔지만 나중에는 한탄이 나왔다고 합니다. 함부로 버리기에도 안타깝고 그렇다고 전부 가져가기에는 짐이 되니까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 좋을지 고민이 많아졌던 것이죠. 그러다 어느 날 서랍장에서 돈이 나오니까 자식들의 자세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걸 보면서 현금, 통장, 도장이 아닌 것은 다 쓰레기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노년의 먼 훗날을 위해 뭘 남기고 뭘 버려야 좋을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돈 있으면 자식들 다 주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안 될 말입니다. 건강하게 사시면서 좋은 것 드시고 좋은 데 다니세요. 시니어에게 정리란 자신의 빛나는 인생을 돌아보면서 추억을 반추하는 것이고 금쪽 같은 자식들을 덜 고생시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지난 추억을 돌이켜보며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냥 버리시기 고민되시는 물건이 있다면 사진을 찍어 마음속에 간직하세요. 살아가면서 물건을 한동안 찾지 못하고 결국 포기했던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보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안경, 리모컨, 핸드폰 등을 잃어버리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물건일수록 그 중요성을 느끼게 되지만 여러 가지 물건들 사이에 섞여 있으면 쉽게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빨래를 하다 보면 양말 한 짝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빨래 속에 들어가 있나 싶어 그 한 짝을 모아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방에서는 짝이 맞지 않는 반찬 보관 용기들이 그렇고요. 그런 용기들만 서랍 한 칸에 한가득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필요 없는 양말과 반찬 용기 등을 쌓아두다 보니 오히려 필요한 물건을 찾는데 방해가 되더라고요. 왜 그런 물건들은 버리고 나면 다른 한쪽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험 모두들 있으시죠? 이런 문제는 너무 많은 물건을 쌓아두면서 발생합니다. 물건의 수가 많아지면 하나하나 신경 쓰기가 어려워지고 무엇이 사라졌는지도 잘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물건만 신중히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미 쌓인 물건들이 많다면 정리를 해야 할 시기가 온 것입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고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정리해 보세요. 집안에 있는 오래된 잡지나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충전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은 많은 가전제품을 충전하며 쓰다 보니 물건을 살 때 딸려오는 충전기가 많습니다. 그 중에는 망가진 것들도 있고요. 가지고 있는 충전기 중에서 가장 성능이 괜찮고 최신품을 2개 정도 두고 정리해 보세요. 이렇게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정말 필요한 물건만 남기면 더 간편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는 단샤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샤리는 일본어로 단순하게 하고 버리고 떨어지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개념입니다. 이는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고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만 남기는 과정을 강조합니다. 노년층에게 단샤리는 정리정돈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정리정돈은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노년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은 물건을 소유하게 되며 이로 인해 공간이 좁아지고 불필요한 물건이 쌓이게 됩니다. 단샤리를 통해 이러한 물건들을 정리해 보세요. 삶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줍니다. 정리정돈은 단순한 물건 정리를 넘어 삶의 의미를 되새기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미니멀리스트도 있습니다. 최소한의 물건만을 소유하며 단순한 삶을 통해 만족과 행복을 찾으려 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소중한 것에 집중하고 본질적인 것들로 가득 찬 삶을 살며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깨달음을 통해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여유를 주기 때문에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물건이 너무 많이 쌓여 있으면 그 자체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된 집에서 사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런 정리정돈을 위하여 나이가 들수록 꼭 버려야 할 물건 5가지와 물건을 버리는 기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이 집안의 물건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꼭 버려야 할 물건 첫 번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버려야 할 물건은 잘 쓰지 않는 크고 무거운 가구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하지 않는 큰 책상이나 장롱 같은 가구는 공간만 차지할 뿐입니다. 이런 가구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근력이 떨어져 힘이 들어 혼자서 처분하기 힘들기 때문에 힘이 있을 때 미리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가구는 버리고 나면 집이 훨씬 넓고 기분도 상쾌해질 것입니다.
이런 가구들에는 묵은 먼지가 가득하고 가구 뒤쪽에는 곰팡이 등 몸에 좋지 않은 오염물질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혼자서 처리하기 힘들다면 가구 수거 업체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화 한 통으로 처리해주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처리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비싼 집값을 생각해 본다면 이 비싼 집에 자리세도 내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두는 것 또한 크나큰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가구가 차지하고 있는 한 평을 가격으로 환산하여 생각해 본다면 사용하지 않는 가구를 처분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쾌적하고 가벼워진 기분으로 조금 더 넓고 깨끗해진 집에서 편안하게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버려야 할 물건은 오래된 약과 건강보조식품, 마사지 기구입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은 제때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더 이상 필요 없는 약은 바로 버리거나 약국에 반납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영양제나 의약품은 효과가 없을 수 있으니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예전의 약과 최근 받은 약이 섞여 제대로 복용하지 못하여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오래된 약은 약효가 점점 떨어진다고 합니다. 약을 버릴 때는 환경을 생각하여 주변의 약국에 가서 처분해 주세요. 그냥 쓰레기로 버릴 경우 그 약이 생태계를 오염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하수구로 버리는 일을 하지 마세요. 다른 생물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마사지 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어깨 안마기나 마사지기 등 한두 개는 가지고 있으실 텐데요. 본인에게 효과가 없거나 집에 방치되어 있는 기구는 중고로 팔거나 기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방용품입니다. 요즘은 다이소와 같은 곳에서 싸고 간편한 주방용품 등을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방용품들은 종종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디자인이 예쁘고 편리해 보여서 집에 있음에도 쉽게 사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잘 쓰지 않는 접시나 냄비, 후라이팬 등은 공간을 차지할 뿐입니다. 주로 사용하는 크기의 물건의 개수를 정하여 그것만 사용하고 만약 낡아서 버리게 될 경우에만 추가로 산다는 원칙을 정해보세요. 코팅이 벗겨진 후라이팬은 나쁜 성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과감히 버리세요. 멀쩡하게 생각되어 아깝게 여겨질 수 있지만 건강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같은 의미에서 오래된 색이 변한 반찬통은 곰팡이나 세균이 있을 수 있으니 건강을 위해서라도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주방용품만 남기고 정리하면 주방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옷과 신발입니다. 옷장을 열면 아마 입지 않는 옷이 반 이상은 되리라 생각됩니다. 항상 입는 옷만 입고 반 이상의 옷은 먼지만 쌓인 채 걸려 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최근 1, 2년 동안 손이 가지 않거나 사이즈가 작아져서 입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리하려고 일단 분리를 해보세요. 처음부터 버리면 좋겠지만 그게 힘들다면 한쪽에 모아둔 후 다음 계절에도 생각이 안 나거나 더 이상 손이 안 간다면 정리하세요. 특히나 선물을 받았거나 추억이 담긴 옷들은 입지도 않으면서 보관만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직접 구입하지 않았는데 누군가에게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갖고 있는 옷들도 제법 많을 것입니다. 옷의 경우 버릴까 고민하면서도 나중에 언젠가는 입을 일이 있겠지 하면서 그냥 보관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보유효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보유효과는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소유하고 있을 때 그것을 갖고 있지 않을 때보다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있는 물건을 내놓는 것을 손실로 여기는 심리 현상입니다. 이처럼 사실 잘 입지도 않고
그리 가치가 없는 옷임에도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옷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보유 효과로 인해 안 입는 옷과 신을 계속 보관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냥 버리기 아깝다면 옷이나 신발도 중고가게에 팔거나 나눔 또는 기부를 해도 좋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귀찮아서 버리지도 못하고 중고로 팔 생각도 나눔이나 기부를 할 생각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날짜를 하루 정해서 그날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안 쓰는 물건들을 처리하는 날로 정해서 그날에는 무조건 처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발 또한 자주 사용하는 것만 남기고 정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발은 좋은 것을 착용하라고 합니다. 넘어져서 고관절이나 다리, 뼈 등이 손상을 입는다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회복하는 동안 움직이지 못하면서 근육 손실 등으로 이어져 다시 그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데 오래 걸리게 됩니다. 신발은 편한 것으로 신고 만약 밑창이 닳았다면 밑창을 교환하거나 새 신발로 빠르게 바꿔 신으십시오. 편하고 좋은 신발이 좋은 곳으로 데려다 주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저렴한 여러 켤레보다 다소 비싸더라도 좋은 신발을 구입하도록 하세요. 아무리 좋은 메이커의 신발이어도 오랜 시간이 지난 신발은 삭아서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당장 신발장을 열어 오래되고 낡은 신발을 정리하세요. 마지막으로 5번째는 오래된 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책을 버리기 아까워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오래된 책을 책꽂이에 그대로 보관 중이신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매번 정리하려고 하지만 책은 특히나 그냥 버리기는 아깝다는 생각에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도서관에 기증할 책을 따로 정리해 둡니다. 나중에 하루날을 잡아 도서관에 기증을 할 예정입니다. 아마 저와 같은 이유로 책을 버리기 아까워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기증을 하거나 중고로 파는 것도 좋습니다. 책을 정리하게 되면 집안의 부피를 많이 차지했던 책꽂이도 처분할 수 있게 되어 공간 확보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읽을 기회를 갖게 되어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책은 대개 읽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정말 두고두고 읽을 책들이 아니라면 하루 빨리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이나 액세서리, 쓰지 않고 오래된 이불 등도 처분해야 할 물건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정리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물건을 구매할 때는 정말 필요한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하여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물건이 쌓이는 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리의 기준을 세우고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면 더욱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앞으로도 사용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버리다가 필요한 순간이 생겼던 경험 때문에 망설입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의 물건은 처분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운 물건이 있다면 중고로 팔아보세요. 팔리지 않으면 더 쉽게 버릴 수 있습니다. 각 물건에 대해 소유할 개수를 정하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물건은 버리세요. 예를 들어 겨울 외투는 3벌로 제한하고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만 남기는 방식입니다. 새로 구입한 물건이 있다면 가장 오래된 물건을 처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리할 때는 물건을 꺼내서 3가지 그룹으로 나누세요. 버릴 것, 고민할 것, 남길 것. 고민하는 물건은 한두 달 후 다시 점검해 보세요. 그 물건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다면 과감히 처분하세요.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가 필요할 것 같아 보관 중인 물건이 있다면
그들이 정말 필요할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다른 사람들은 원하지 않고 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에 나눌 사람이 없다면 버리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정리할 날을 정해 필요 없는 물건을 처분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세요. 정리가 습관이 되면 물건을 찾는 데 걸리는 시간도 줄어들고 스트레스도 경감됩니다. 물건을 쌓아두면 찾는 데 30분 이상 걸릴 수 있으며 이는 중요한 일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무작정 버리는 것은 환경에 좋지 않을 수 있으니 중고로 팔거나 기부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아까운 물건은 다시 활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세요.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기부하면 기분 좋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사용하지 않는 물건 하나를 정해 중고로 팔거나 기부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해보면 집이 정말 깔끔하게 변할 것입니다. 이 기준들을 통해 물건을 정리하며 더 편안한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정리하는 습관은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나이가 들수록 버려야 할 물건 5가지은 첫째로, 크고 무거운 가구는 공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이동하기도 힘들어집니다. 둘째로, 예전에 먹었던 약과 건강 보조식품은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로, 공간만 차지하는 주방용품은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 많아 정리해야 합니다. 넷째로, 안 입는 옷과 신발은 추억 때문에 버리기 힘들지만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래된 책은 읽지 않더라도 아까워서 보관하게 되지만 실제로는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정하셨다면 버리는 기준에 대해서도 3가지로 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첫째,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처분하는 것입니다. 둘째, 소유할 물건의 수량을 정하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물건은 버리는 것입니다. 셋째, 그 물건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다면 과감히 처리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기준과 가치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가장 맞는 방법을 정해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마음 건강까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된 공간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어 정신적 안정을 줍니다. 불필요한 물건이 줄어들면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더 나은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년층은 이동성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정리정돈을 통해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건이 정리되어 있으면 넘어질 위험이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단샤리를 통해 물건을 정리하면 자신의 소비 패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필요한 것만 남기는 습관을 기를 수 있습니다. 어려운 길을 가는 것보다 쉬운 길을 가는 것이 더 좋다는 말처럼 처음 한 번이 어려울 수 있지만 지금부터 그 한 번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천하는 여러분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행복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기억하며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채널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